오늘 OM을 맡게 된 에비오 윤현식입니다. 네, 슬슬 이제 날씨가 풀리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좀 있으니까 이럴 때 개인 면역력 관리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타민 C 평소보다 많이 챙겨 드시고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닌 하루에 3-4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오늘 라메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침하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제가 이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마케팅 기초 사업 설명까지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좀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학원 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원래 가야 하는 시간보다 좀 일찍 가기도 했고 늦게까지 남아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렇게 남다른 애착 가지고 유년 시절 보내다 보니까 제가 예술고등학교 입학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대 졸업했는데 저도 그 당시 또 음악과 많이 친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서울로 올라가게 됐고 앨범도 한 7장 정도 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서울에서 아메 비즈니스를 대구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 비즈니스가 현재는 저의 꿈과 목표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수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을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앞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부먹 파세요? 아니면 찍먹 파세요? 부먹, 찍먹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그 탕수육이나 아니면 튀김이나 뭐 어떤 이런 뭔가를 먹을 때 소스를 부어 먹으면 부먹파고요. 소스를 찍어 먹으면 찍먹파입니다. 여러분 어떤 판지 확고하시죠?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찍먹파입니다. 그 이유가 훨씬 더 그 바삭바삭한 그런 식감을 더 뭔가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찍먹파를 좀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찍먹파입니다. 사실 찍먹파가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된대요. 예, 찍어 먹으면은 좀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의 섭취를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찍먹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말고도 이분 아시죠? 중간에 있는 분. 유재석 씨도 찍먹파라고 해요. 그 정준하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게 같이 짜장면이랑 뭐 탕수육 시켜 먹었는데 탕수육에다가 이렇게 막 다 부어서 하니까 표정 보세요. 얼마나 다급한 표정으로 아이 잠깐만요 뭐 이러고 있죠. 유재석은 소스 붓는 거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소스 붓는 걸 좋아할 때가 있대요. 궁금하시죠? 네, 한 치킨 광고에서 그렇게 질색하던 소스를 행복하게 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재석을 바꿔놓았을까요? 어떻게 그 천하의 유재석을요? 또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드리면 이 지코 아시죠? 그 블락비의 지코라는 래퍼인데 래퍼들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한 그런 부분 좀 약간 책임감 있게 뱉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막 주변에서 디스가 막 들어와요. 디스 공격이 들어와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입식 교육, 스카인 서울, 토익 토플 어쩌라고 이러면서 막 랩을 했었어요. 토익 토플에 대해서 되게 막 안 좋은 소리를 했죠. 근데 나중에 이런 광고를 찍었습니다. 나랑 하자 토익이라는 그런 광고를 찍었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요. 엑소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그룹이죠. 엑소의 그 디오라는 분이 저는 영화 볼 때 팝콘 먹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광고에서 팝콘 없인 영화 못 보는 이러면서 막 이런 광고를 또 찍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맞습니다. 그
우리가 돈을 벌려면 내가 아닌 나의 모습도 좀 보여야 되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들도 많은 그런 아마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회죠?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돈 때문에 서러웠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어릴 때 용돈이 부족해서 그 핫도그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었어요. 근데 친구가 돈 주고 사 먹는 거 보고 엄청 서러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을 때 얼마나 행복하게 먹었는지 기억도 나고요. 근데 지금은 핫도그 10개 사 먹을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죠.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의 수준에서 내가 평균보다 낮아지는 느낌이 들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걱정들만 하고 산다라는 거죠. 알고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 본인 현재 직급이라던가 아니면 본인만 신경 쓰는 본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얘기 하나 드리자면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련이 찾아온다고 해요. 옛날에는 귀신이 그렇게 무서워서 신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실제로 신라 시대 때는 무당이 굉장히 잘 나가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정말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고요. 바로 AI가 신이 되는 날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로봇과 AI가 우리를 대체할 세상이 오고 있으며 또 그 속에서 소득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낼 대비를 갖춘 사람은 안타깝게도 1%에 불과하다고 해요. 왜 자꾸 전 세계적으로 이 기본소득제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미 정부나 전 세계 전문가나 석학들은 모두 예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기본소득이 나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라고 장담합니다. 그 제도는 굶어 죽지 않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춘 거지 우리의 행복이랑은 아주 거리가 먼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수입이 아닌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주식, 부동산, 열기가 자연스럽게 뜨거워졌고요. 예전엔 주식하는 친구 곁에 주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주식하는 사람 멀리 하라고. 근데 사실 따져보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죠. 특히 요즘 20, 30대들은 하락장의 뜨거운 맛을 못 본 세대들입니다. 즉 리스크에 대한 대처 능력은 제로인데 퇴사에 대한 꿈은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사실상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멋있는 말로 주식이지 그냥 로또나 도박 수입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흥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미경 강사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같은 재테크보다 더 급한 일이 자신의 능력 변수에 대한 투자라고 조언한다. 마이너스 통장, 갚아나가듯이 능력 변수를 끌어올리라고 독서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은 여기선 시간의 마이너스 통장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의 시간 통장에는 얼마가 남았니? 지난 10년간 정신 못 차리고 살았다면 네 잔액은 마이너스야. 성장은 못한 채 나이만 들었으니까.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능력 변수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 변수는 성실함과 탁월함 이 두 요소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성실함과 탁월함. 상위 1% 부자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성실함과 탁월함 두 요소를 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까먹고 있습니까? 저는 다행히도 까먹고 있진 않더라고요. 어쩔 땐 더하기도 하고 어쩔 땐 곱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예, 저는 아메이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성공 환경에 둘러싸일 수 있었던 점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재미없는 미팅 언제까지 들어야 하냐고 물으실 거고, 끝나고 애프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실 거고, 미팅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실 거고, 책 읽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싫다고 하고, 성공자 음원 들어보냐고 하면 당연한 듯이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 작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하나가 바로 김미경 강사가 말하는 능력 변수에 대한 투자입니다. 오늘 주식으로 10% 벌었다고 기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미술 전공을 했고요. 앨범을 내고 음악 활동을 하고 엔터테인먼트를 하면서 아메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벌써부터 노후에 대한 그런 비중을 크게 생각하면 인생을 준비하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지 주식을 부동산이든 뭐 그림을 그리든 좋은 스피커를 하나 장만하든 어떤 일이 무엇인가를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으려면 자본금이 필요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음악을 직업으로 할 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 돈 투자가 많이 필요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즐기려면 여유가 필요한 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돈이 나오고 어쩔 땐 엄청 나오는 형태의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박따박 월세처럼 나오는 그런 수입이 필요했던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정말 그 고민을 풀어내기는 정말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제안받았던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게 되면서 제가 솔직히 좀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느꼈던 이 일이 조금씩 알아보다 보니까 어쩌면 아메이 사업이 나의 묵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아메이가 제 고민을 해결해 준 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또 성공담들과 최고의 제품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언제까지나 그냥 이론에 불과했고 부모님은 이 일로 성과를 냈다지만 예술적 일만 평생 해오던 나에게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좀 뒤덮었었거든요. 미팅을 듣고 온 날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를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착각이었던 거죠. 실제로 제가 그래서 아메이를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좀 추려봤어요. 아메이는 보험처럼 영업사업이 돼서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쓰고 싶은 다른 제품들로 많은데 아메이 제품만 써야지 그만큼 혜택이 있다는 건 결국 회사에서 팔려는 상술이잖아. 좋은 거 알겠는데 주변 인식 때문에 주변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 그래, 성공하면 좋은 차, 좋은 집 다 알겠는데 너무 현실성 없는 일 아니야? 캐시백 준답시고 괜히 제품 가격 더 올려서 받는 것 같은데. 이미 유행 나진의 끝물 아니야? 윗사람만 배불리는 것 같은데.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 파악되실 거니까 굳이 덧붙이지 않겠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만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제 강의 속에서도 찾아가실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아메이를 소개해 주신 그 분께 꼭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아메이 컨셉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소비를 전략적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소비하고 광고하고 다닙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하시죠. 그죠? 근데 이 소득 수준만큼 소비를 하시죠. 소득 수준이 좀 낮으면 좀 더 아끼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높아지면은 하나 더 추가. 돈 모을 돈은 없는데 자꾸 소비력은 높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합니다. 이 제품이 좋았다. 아니면
내가 입고 다니거나 먹거나 뭐 맛집 갔을 때 맛집 너무 맛있는 곳이라고 알리고 영화 봤을 때도 꼭 보라고 알리고 하루 종일 광고하고 다니는 그런 광고판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이 프로슈머라는 그런 단어를 책에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어차피 써야 될 그런 생활용품들이 우린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빨은 닦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지출해야 된다는 그 anyway money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anyway money를 통해서 흩어졌던 소비를 모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흩어졌던 소비를 모아준다는 말은 제가 신혼 때 신혼 물품 이제 신혼용 뭐라고 하죠? 그거 혼수품 이제 혼수품을 사려고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 뭐 전자레인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사려고 하나는 이렇게 하이마트가 제일 싸고 하나는 현대백화점이 제일 싸고 뭐 하나는 뭐 쿠팡이 제일 싸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현대백화점에 가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사는 게 가장 싸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소비를 모아줬을 때 기업들은 혜택을 줍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메이에서 흩어졌던 소비를 아메이에서만 써서 이렇게 혜택을 봐라라는 게 결코 이상한 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졌던 소비를 모아준다라는 거 있는데 단 그런 전제가 붙겠죠. 좋은 제품이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소비를 통하는 것입니다. 검증된 것들. 요즘은 가장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만 공부하면은 아마 내가 써야 될 제품이 무엇인가를 잘 찾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가 경험한 것들, 이 소비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알리면서 내가 광고할 수 있는 평소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이 아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1번, 2번 모두가 잘 하겠다고 하는데 3번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번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요. 평범한 우리가 기업처럼 이제 이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보면은 일반 판매점의 이마트, 홈플러스나 뭐 롯데마트 이런 데서 비누, 치약, 샴푸, 화장지, 생리대, 주방세제 이런 것들을 다 샀었어요. 근데 이제 아메이마트로 이렇게 옮기게 됐을 때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는 소비는 지출로만 끝났었는데 이곳에서는 나의 그런 홈페이지 같은 게 생겨요. 그죠? 그 어플리케이션이 생기죠. 아메이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면은 수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런 비누, 치약, 샴푸 이런 뿐만 아니라 한 1000여 가지 제품들이 이 안에 모두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아메이에서 몰아서 쓰게 되면요. 소비가 내 매출이 된다는 거죠. 내 사업체에서 내가 소비를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되고 실제로 수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요. 저는 프로슈머, 즉 소비하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다 라고 말해서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가 직업이다 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런 그 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직접 판매 회사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생각했을 때 아는 사람들이 그런 영업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그냥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유통 방식이 특이하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는 제품만 만들고 나에게 유통 권한을 모두 위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광고할 수 있게 TV에서는 광고하지 않겠다. 너 능력으로 광고를 너 주변 사람들한테 너가 써보고 좋은 걸 알려봐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간 유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없앤 거죠. 뒤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의 1마일이라고 불리는 이 곳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스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59년에 설립을 해서 연구소도 있고 특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아메이 정수기 얘기하면은 뭐 그냥 대충 내구재 대충 만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오산입니다. 아메이 정수기 하나에 120가지의 특허가 들어가 있어요. 제품 하나에 120가지의 특허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각 나라별로 이런 우수 대학에 조인이 되어서 연구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사람 나라 그 사람 그 국민의 수준 혹은 생활 수준이나 뭐 물까지도 다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구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 바로 아메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짜와 가짜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SBS 나왔던 건데 이 생산자와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던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이 아메이 방식이 바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직거래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는 부분들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유통에서 나오는 그런 유통 마진이라는 것들이 발생하겠죠. 그런 걸 통해서 나 같은 소비자 혹은 사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캐시백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유리한 소비는 이제 30만 원치 생필품을 구매를 했을 때 그냥 일반 마트에서 그리고 0.1%의 포인트를 적립을 받죠. 300포인트 정도 적립을 받는데 아메이에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캐시백을 한 10,000원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근데 내가 광고를 했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사는 그런 제품이 굉장히 좋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광고를 했을 때 포인트 적립을 추가적으로 해주지는 않죠. 아메이에서는 나로부터 내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그냥 어차피 쓰는 그런 제품들을 바꿔 쓰면서도 이런 방식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내가 뭐 사업을 못해라고 생각하면은 사업하라고 한 적 없고요. 그냥 소비를 통해서 한번 유리한 소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만 가지고 가셔도 오늘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대한 도전과 경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쇼핑몰 회원이 되어서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캐시백을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는 것. 그래서 본인이 20만 정도 PB를 쓰면은 실제로 제품을 바꿔 쓰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3%의 요율을 적용받아서 6,000원 정도, 실제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그죠? 다음 달 14일이 되면 본인 캐시백 통장에 딱 입금이 됩니다. 기존의 마트에서 이런 돈은 준 적이 없었죠. 그죠? 그런데 아메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돼요. 어떻게 확장이 된가 한번 볼게요. 자, 본인이 20만 정도를 썼는데 나에게 알려준 그런 스폰서라고 합니다. 이 아메이 제품을 알려주고 혹은 사업을 알려준 그런 스폰서가 똑같이 20만을 썼을 때 나도 A와 B한테 이거 한번 치약이랑 제품, 샴푸랑 이런 것들 한번 써봐 라고 해서 10만 PB 정도를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본인으로부터 우리가 내가 광고한 부분들을 인정해 준다 했죠. 그래서 본인 A, B가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는 거죠. 저로부터 이제 나오는 캐시백이 60만입니다. 20, 20, 20이니까. 그러면 6%의 요율을 적용받고요. 36,000원이라는 돈이 이 그룹, 본인 그룹으로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A한테 돌아가는 돈은 20만이니까 3%의 요율을 적용받아서 6,000원. B도 마찬가지 6,000원. 자, 그랬을 때 12,000원이죠. 그러면은 내가 가져갈 돈은 A와 B를 빼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000원이라는 돈이 다음 달 14일에 내 통장에 쏙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S는 얼마를 받아갈까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S는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돈은 더 많이 받아가겠지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더라고요. 80만 매출입니다. 80만 매출에 6% 적용받으면 48,000원인데 내 거를 빼줘야겠죠. 36,000원을 빼주면은 12,000원이란 돈이 남게 되고요. 제가 2배 더 많죠. 그죠? 그리고 A와 B보다 제가 4배 정도 더 많네요. 자, 나는 2명한테 말했는데 이 스폰서님은 바로 나한테 한 명한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은 이 마케팅 구조예요.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사회에서 살고 있을 때 나보다 선배라고 하는 그런 직장 상사들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사회가 피라미드 구조를 다 띠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수익 구조를 보면서 이게 정말 대단한 수익 구조라는 것을 빨리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스폰서가 내가 가져갈 몫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스폰서를 빼고 계산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익 구조 자체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한번 다시 그룹을 만들어 볼게요. 매달 생필품을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생필품을 좀 사재기 해놓을 수도 있겠죠. 내일 뭔가 일주일 뒤에 지진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생필품을 막 사놨어요. 한 달치를. 그랬는데 지진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2달 정도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샀는데 A, B, C, D가 있죠. 밑에. A, B, C, D라고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이 PB를 우리가 각 그룹에서 이렇게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1000만이라는 점수가 나오죠. 이 1000만이라는 점수에서 곱하기 21% 요율을 적용받으면 21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 나는 광고를 4명한테 한 이 광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유통 수입은 0이죠. 유통 수입은 지금 받지 않는데 광고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만 PB 같은 경우 15% 요율을 적용받아서 60만 원, 300만 원 12%에 36만 원, 그리고 200만 원은 9% 요율을 받아서 18만 원, 그리고 100만 같은 경우 6% 요율을 받아서 6만 원입니다. 다 더하면 120만 원이고요. 210만 원에서 120만 원 빼면 내가 가져갈 금액이 나오겠죠. 90만 원 정도 오고 실제로 이제 BB라는 것들을 적용받아서 물가 연동 때문에 이 BB라는 것들을 항상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1.5배 정도, 1.6배 정도 높은 가격을 내 통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150만 원 정도 들어오겠죠. 실제로 이런 구조라면 브론즈 빌더나 이런 그런 것도 적용받아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우리가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그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수입이 치약을 여러분 쓰면은 다음 달이나 이렇게 떨어지면 또 쓰나요? 당연히 쓰죠. 화장품 떨어지면 또 쓰나요? 쓰죠. 그런 생필품 기반이기 때문에 재구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그룹들이 재구매율이 높아지는 그런 그룹들이 생기다 보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가능한 수입이 된다는 거죠. 절대 이 부분들을 회사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품 만드는 거에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도 이제 A 같은 경우에도 나처럼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A 같은 사업자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B, C, D, E 이 분들도 계속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도 나처럼 1000만 PB를 했다고 했을 때는 나와 1차 보너스에서는 1000만 이상이 없죠. 그래서 없기 때문에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독립을 했다라는 뜻인데요. 2차 보너스를 그때 받게 돼요. 그래서 A가 1000만 매출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6%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월세 수입 같은 겁니다. 바로. 이게 A라는 건물을 내가 소유한 것과 같은데 A한테 받아오는 게 아닌 본사에서 고생했어 라고 해서 주는 그런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9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쉽죠. A 같은 그룹을 B, C, D, E도 똑같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이만큼 돈을 번다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부가 수입, 추가 수입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면서 이 정도의 수입을 번다면은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해서 1시간 정도만 더 투자해서 이 정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B도 C도 D도 E도 마찬가지로 그런 1000만이라는 그런 매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폰서와 상담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프랜차이즈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밟아나가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1000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하게 되면은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S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년에 3번을 1000만 매출을 하게 되면은 GP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1년에 6번 정도 하게 되면 이거 다 붙여서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냥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6번 하게 되면 플래티늄, 그리고 1년 내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정식 사업가로 이제 인정받아서 본사 브리핑을 이제 받기 시작하고 뭐 순금도 주더라고요. 뭐 여행 자격을 우리가 갖게 되고 핀 보너스가 240만 원에서 월 수입 2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핀이 PT입니다.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1년 내내 하는 사람. 핀 보너스가 첫 달에 바로 48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연말 보너스가 이제 한 700에서 1600만 원 정도 되니까 연 5천만 원 내외 정도의 수입. 근데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수입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또 요즘은 그 브론즈가 적용이 되면은 더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파이어라는 요핀까지 나왔는데요. 저 그 그룹이 두 그룹이 이제 플래티늄 이상이 되어서 연소득이 한 6천만 원 이상 정도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수입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수입 아닌가요? 대기업 연봉보다 높은 그런 수입을 이 아메이에서 소비만 우리가 체인지하면서 그걸 잘 알리는 전략적으로 했더니 이런 수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에메랄드라는 핀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그룹이 플래티늄 이상이 됐을 때 연소득 9천만 원 이상, 마찬가지로 최소 수입이고요.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다 알더라고요. 아메이는 뭐 잘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는 안 돼요. 다이아몬드는 뭔가 되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6명의 그룹이 플래티늄이 되었을 때 연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 그런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소비만 바꿔서 이게 가능하냐?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9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게 사업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어라고 뛰어드는 사람보다 한번 소비부터 한번 해볼게 라고 시작해서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서 사업자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99%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일단 한번 믿고 뭐 어차피 바꿔 써야 될 것들을 한번 바꿔 써보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한번 그거를 오늘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카카오톡과 이 카카오톡 창립하신 김범수 의장 이분과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같이 이제 그런 아메이 제품 필요한 사람과 중간 내가 역할을 하는 유통 역할, 광고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카카오톡은
일반 택시든 미용실이든 뭐 정말 뭐 게임이든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사람과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일이 바로 카카오톡 기업이 하고 있는 일과 굉장히 비슷해요.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쿠팡, 우버, 페이스북 등 같은 플랫폼 기반 기업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할까요? 아니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들의 채널에 조인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기업들은 자신의 유통 채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조인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에 전력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아메이는 제품 만드는 제조회사이자 나에게 제품을 주는 그런 기업이고요. 진짜로 그런 카카오 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걸 보면 매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신저 기반을 탁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조인하든 미용실을 조인하든 택시를 조인하든 사람들이 모두 카카오톡을 통해서 쓴다라는 거죠. 아메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매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생필품 기반이기 때문에 또 아메이 제품을 써본 사람들은 재구매율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왜냐? 좋으니까요. 제품이 좋고 연구력이 바탕이 되는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업기관이 연소득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좀 틀린데 이게 그 좀 전업으로 하신 분들의 좀 초점을 맞추면은 6개월에서 3년 정도 이렇게 했을 때 9천원에서 5천만 원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했을 때 9천만 원 내외 5년에서 10년 한 2억 이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그 앞에 금액을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매달 내가 매년 나오는 수입이고 실제로 사후 수입이 될 수 있고 상속이 가능한 그런 수입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자산소득에 분류가 되는데 9천만 원 내외 정도의 그 소득을 봤을 때 정기 예금 이자율 2% 감안 시에 5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라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도 월세 금액 이 6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투자해야 되죠? 네,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1억을 모으는 것과 1억을 버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잘 개념이 잡히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뼈 빠지게 고생해서 1억을 버는 것과 1억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아메이에서 비즈니스를 열심히 뼈 빠지게 고생하면 1억의 자산을 1년이면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비전 아닐까요? 자산을 모을 수 1억이라는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게 1년이면 가능하다. 정말 큰 비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또 원하는 목표만큼 이뤄낼 수 있는 일이고 내년에 내가 연소득을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회사에서는 내 연소득을 내가 못 정하죠. 이건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이제 회사가 가진 기업의 비전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적혀 있더라고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이게 뭐냐면 이제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 네트워킹 기회를 가지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에요. 비즈니스 클래스 탄 이런 사진 모습들을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특히 여행을 가실 때 항상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카톡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처음에 별 감흥이 없었죠.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나중에 이제 좀 커서 느꼈어요. 성공자가 받는 예우를 좀 간접 체험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꿈꿀 수 있게 뭐든지 해봐라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사실 예체능 이런 것들도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면서 정말 멋진 부모님이셨어요.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을 전달했을 때는 별로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아까도 느꼈듯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 아메이가 내가 다 보고 자라온 것들이 이게 정말 괜찮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헬깃한 모습 저도 참 가보고 싶은데요. 멋지죠.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여행에 도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이 아메이를 통해서 첫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하와이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요. 하와이 초대장을 딱 받았었어요. 이렇게 본사에서 이게 초대장이 이렇게 옵니다. 너무 흥분되고 설렜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지금까지 아메이에서 갔던 여행 중에 제일 좋았던 여행 하면은 저는 하와이를 꼽습니다. 바로 벗어졌겠죠. 가자마자. 너무 좋은 나라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그냥 풍경을 찍었을 때 바다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스폰서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서 이렇게 그 하와이 가서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크를 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하와이 여행 영상이나 이런 것들 유튜브 가면은 윤현식 하와이 혹은 뭐 박민지 하와이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이렇게 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영상 보시는 것도 보시면 댓글 뭐 악플은 달지 마시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포로에서도 이렇게 가족 여행을 갔다 와서 정말 미쳤죠. 사포로라는 곳에서 스키를 즐기는 거는 와,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진짜 눈 쌓인 눈이 가득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스키어들한테는 완전 꿈 같은 곳이죠. 이런 곳에서 스키를 탈 수 있고 모든 거 공짜입니다. 아메이에서 모든 비용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키 점프도 하고 마찬가지로 사포로 트리런이라는 검색을 하면 또 이런 영상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잠시 이게 다운이 됐습니다. 영상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살짝 그 컴퓨터가 이상해졌는데 이제 나오네요. 그죠? 두바이도 갔던 이런 사진들, 그리고 제가 그 라스베가스에서 초대받았던 이분들이 모두 다 다이아몬드 이상이었고 전 세계에서 4,000조가 왔으니까 한 8,0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던 그런 행사였죠. 이런 행사에서 성공자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서울대생 있어요? 주변에? 정말 없죠. 많이. 없거나 조금 있죠. 서울대생들은 또 하버드생들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산 넘어 산이고 하는데 이곳에 가니까 모든 성공자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와, 진짜 있구나.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꼈고 나만 모르는 거였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보고 그냥 없다고 그냥 여기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두바이에서 이런 큰 행사장에서 저희 사진도 나왔었고 이렇게 이 소개도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케이리 페리 정말 유명한 이 팝 가수 몸값이 엄청난 가수입니다. 이런 가수가 이제 눈앞에서 봤던 이 ABO입니다. 이분 ABO를 이렇게 같이 이런 뭐 한국식으로 춤도 같이 춰주더라고요. 그리고 두바이 가서 모든 것을 이렇게 공짜로 해주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겼어요. 이게 좀 차를 빌려서 두바이에는 슈퍼카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슈퍼카를 좀 빌려서 놀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두바이 가서 돈을 쓴 게 사실 이 차 비용밖에 없는데 이 차 비용이 좀 비싸긴 했었지만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오픈을 해서 다니면서 진짜 멋진 추억을 찾았어요. 이 추억을 저희만 또 가질 수 없잖아요. 저희 파트너와도 함께 했었고 무엇보다 저희 스폰서님을 꼭 태워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 이렇게 같이 모시고 가서 드라이브 했는데 뒤에서 스폰서님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닌가 싶다 이 말을 딱 하셨는데 그 말이 저의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다녀온 여행들입니다. 이 아메이를 통해서 갔다 온 여행들이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갔던 여행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여행들도 저희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여행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내줄 수 있다는 게 아메이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메이는 이런 일입니다.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고요. 고객의 구매 경험이나
제품을 구매하기까지의 여정에서 고객을 도와주고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게 도와주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다. 아메이 오너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의 사업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백만장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프로슈머의 경제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 아메이가 그런 일이고요. 이 아메이를 통해서 진짜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꼭 찾아내셔서 자산 수입을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